거래는 물품 거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나 용역, 이런 경우는 더욱더 관련한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18층 변호사들 중에 한 명, 류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 업체와 특히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거래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 관계가 오랫동안 있었던 업체라든가 이미 다른 종류의 서류들이 있어서 계약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 업체가 외국 업체다, 또 거래 관계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묵혔다가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거래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는 물품 거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나 용역,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한 계약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욱더 관련한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구두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런데 말은 항상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처음 거래를 할 때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죠 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트러블이 생기면 그때 였잖아요.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꼼꼼하게 수정을 거친 후에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막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 업체의 상호나 주소가 엉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실제 상대방과는 다른 업체 정보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그 해당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를 하기도 하지만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미 재산을 빼돌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소 잃고 외양간 묻히면 안 되겠죠. 거래업체의 등기 자료를 반드시 요청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영업 집조가 있고요. 홍콩, 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회사 설립 등기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상대방 업체의 명칭, 주소, 대표 이름, 등기번호를 명시를 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 인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에 그 해당 법인의 도장 등기 자료를 첨부를 하고 계약서 날인 시에는 해당 인형이 반드시 그 등기된 도장의 인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중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의 적용 법률을 중국 법으로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 법원에서 중국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한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게 더 유리하냐고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한국 법을 적용한다고 다 유리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관할 국가와 적용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을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적용 법률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라도 경험이 없으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 협약은 국내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3월 1일자로 발효된 국제 조약이고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이런 조약을 배제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당연히 이런 조약들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 업체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중국에 있고 다른 나라에 있다면 한국 판결문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못하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죠.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협상력의 우위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갑의 지위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자국의 법원을 분쟁 해결 법원으로 정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분쟁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컷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 방안을 약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로 한다라고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긴 하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승인 집행 판결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중국에서 바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에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업체, 특히 중국 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승호 변호사였습니다.